안녕하세요. 파이큐티5가 머신러닝을 만났을 때 시각적 학습의 새로운 차원, 오늘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앱을 실제로 만들어 가면서 학습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클래스입니다. 우선 Q 어플리케이션입니다. Q 어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생성할 윈도우를 이 앱 상에 띄워서 이벤트 처리 룩을 구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Q 위젯입니다. Q 위젯은 PyQt의 기본적인 UI 컨테이너 역할을 하는 위젯으로서 우리가 만들 윈도우는 이 위젯을 상속받아 클래스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QVBox 레이아웃입니다. QVBox 레이아웃은 위젯을 수직으로 정렬하는 레이아웃 매니저입니다. 다음 피규어 캔버스 QT에그는 피규어 객체를 우리가 사용할 QT 위젯으로 변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피규어는 그래프의 전체 틀을 정의하는 클래스로서 도화지 또는 그림판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make classification을 통해서 이중 분류용 가상 데이터셋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입니다.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는 앙상블 모델링을 진행하는 분류 모델로서 여러 개의 디시전 트리를 학습시켜서 보팅 방식으로 결과를 예측하는 모델입니다.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서 우리가 앞에서 생성할 make 클래시피케이션으로 생성한 데이터들을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눠 보는 도구로서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는 Q 위젯을 상속받아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앱이라는 클래스를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더바 이닛 생성자를 통해서 사용자가 따로 호출하지 않더라도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앱의 객체가 생성될 때 자동으로 호출되는 메소드를 정의합니다. 그리고 슈퍼의 언더바 이닛을 통해서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앱의 부모 클래스인 Q 위젯을 초기화해 주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닛 윈도우에서는 캔버스 설정, 랜덤 포레스트 모델링, 그리고 테스트 플롯 등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 윈도우에서는 우리가 정의한 이 클래시파이어 앱의 윈도우 타이틀 설정, 커기 설정 등 큰 껍데기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규어 및 캔버스를 생성하는 방법입니다. 피규어는 매플럿 라이브러리에 그래프 전체를 담는 객체로서 피그 사이즈를 8과 6으로 지정하게 되면 8인치 가로, 세로 높이 6인치로 DPI는 100으로 해상도가 100으로 지정돼서 이 100은 인치당 다트의 수를 나타냅니다. 이렇게 되면 8인치이기 때문에 100이 곱해져서 800, 가로 800인 픽셀 점들과 세로 600인 픽셀에 800 by 600의 그래프 크기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를 피그 변수에 할당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당된 피그를 우리는 피규어 캔버스 클래스에 넣어주어 캔버스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캔버스를 생성하게 되면 우리는 Qt 위젯으로 이 피규어가 Qt 위젯으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GUI에 표시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그리고 트레인하고 테스트입니다. 우리는 트레인 함수 메소드와 테스트 언더바 플롯 메소드를 정의해서 다음과 같이 트레인과 테스트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에서는 랜덤 포레스트 모델링을 수행하여 모델을 생성하고 그리고 테스트 플롯에서는 생성된 모델에 테스트 데이터셋을 넣어 예측한 것과 실제 값을 비교해 성능을 측정하고 결과를 플롯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랜덤 포레스트 트레인입니다.
make classification 클래스를 통해서 우리는 가상 데이터셋을 우선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샘플스를 200개의 샘플을 생성하고 피처는 4로 두어 4개의 피처를 가지는 200개의 샘플을 4x 200의 배열을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피처 4개 중에 의미 있는 피처는 2개가 되도록 인포머티브를 2로 선정하고, 그리고 리던던트, 중복 특성은 없게, 그리고 클래스당 클러스터 순 하나가 되도록 하고, 재현을 위해서 랜덤 스테이트는 1로 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통해서 make classification으로 생성한 데이터인 x와 y를 다음과 같이 테스트 사이즈는 0.3으로 넣어 30%는 테스트 셋으로, 나머지 70%는 트레인 셋으로 데이터를 스플릿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모델을 통해서 앙상블 모델링을 수행하게 되어 에스티메이터는 100개로 모델링을 해서 클래시파이어 변수에 할당하였습니다. 이 클래시파이어 변수에서 피팅을 해주게 되면 이 앞에서 생성한 트레인셋의 x와 y를 넣어서 그리고 피팅을 해주게 되면 모델이 학습을 시작하게 됩니다. 다음은 프리딕트 수행과 결과 평가입니다. 테스트 플랫에서 클래스파이어의 프리딕트를 테스트 셋으로 진행하여 y프리드에 넣어주고, 이때는 ND-어레이 형태로 들어가게 됩니다. ND-어레이로 들어간 이 형태가 실제 리얼 테스트 값과 예측한 값의 비교를 통해서 비교를 하면 y프리드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배열 형태의 200개의 0과 1의 리스트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y테스트도 동일한 포맷의 값이 있게 됩니다. 값은 다른 값이 되고, 두 개의 값이 같으면 true로, 다르면 다음과 같이 false로 리턴되어서, 여기에서 더블 이퀄 연산을 수행하게 되면 두 배열을 y테스트와 y프리드를 비교해서 같으면 true, 다른 것은 false로 이렇게 리턴하게 되어, true는 정답지를 잘 맞힌 예측을 잘한 결과이고 false는 예측이 틀린 결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개 중에서 false가 한 5개 정도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앞에서 프린트 문을 통해서 예측 결과를 보긴 했지만 시각화를 해서 좀 더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측 결과를 시각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add sub 플러스의 1열의 첫 번째 위치에 피그를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리저트라고 타이틀을 지정해주고 스캐터 플러스 2개를 그릴 건데, 첫 번째 스캐터에서는 정답지를 잘 맞힌 코렉트한 걸 초록색으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X테스트의 코렉트 0은 예측이 맞는 샘플들의 첫 번째 피처 값을 나타내고, 그리고 X테스트 코렉트 1은 예측이 맞은 샘플들의 두 번째 피처 값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X축의 피처 1, Y축의 피처 2를 놓고 정답을 맞힌 데이터들은 그린 다트로 스캐터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래쪽에서는 반대로 이제 정답지가 틀린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X테스트의 특성이 틀린 코렉트에 틀린 것 샘플들을 놓고, 그리고 특성 2에도 다음과 같이 틀린 것을 넣어서 빨간색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레전드를 표시해주고 범례를 표시해주고 그리고 캔버스에 드로우를 해주게 됩니다.
다음은 레이아웃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QV박스 레이아웃을 객체를 생성하여 레이아웃에 할당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든 캔버스를 이 레이아웃에 add widget 해주고, 그리고 우리 윈도우의 레이아웃을 설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쇼윈도우 함수입니다. 윈도우 타이틀을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앱으로 하고, 가로 900, 세로 700인 윈도우 창을 만들고 쇼를 해주어 유저가 볼 수 있도록 창이 보이도록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앱을 앱상에 띄우기 위해서 q 어플리케이션 객체를 생성하여 앱에 할당하고,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앱을 객체 생성하고, 그리고 앱 익스큐션을 해주어 이벤트 처리 룹이 구동되도록 해줍니다. 그리고 앱이 종료됐을 때 그 시스템 레벨까지 종료될 수 있도록 sys exit을 해주도록 하였습니다. 예, 전체적인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앱의 앱 구조입니다. X축에 피처 1, 그리고 Y축에 피처 2가 위치하게 되며, 초록색 다트는 마친, 그러니까 예측값과 리얼 정답지가 같은 값을 나타내며, 붉은색은 틀린, 예측값과 정답지가 틀린 값을 나타냅니다. 총 6개의 포인트에서 오답을 나타냈고, 나머지 다트에서는 모두 정답을 잘 맞췄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답지와 예측 결과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보이는 것은 테스트 셋의 정답지인 0클래스는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1클래스는 보라색으로 표시해서 스캐터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X축은 피처 1, Y축은 피처 2를 나타내고, 이게 오른쪽에 있는 것은 예측 결과가 옆에 있는 정답지를 잘 맞췄으면 초록색으로 표기하고, 그리고 틀렸으면 붉은색으로 표기하는데, 보시면 여기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들이 여기 3개의 다트인 노란색, 원래 클래스 0인 부분, 그리고 또 여기서도 클래스 0인 부분, 그리고 여기서는 클래스 1을 하나 틀렸네요. 6개 다트 중에서 5개는 이렇게 클래스 1 영역에 위치한 클래스 0의 특성들을, 정답지들을 잘 못 맞췄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크리테리언인 분할 품질 평가 기준에 따라서 성능 평가를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는 이제 테스트 셋의 정답지이고, 첫 번째 그 다음 그림은 지니로 모델링 했을 때 평가 기준을 지니로 평가하면서 디시전 트리를 이렇게 분할해 가서 랜덤 포레스트를 보팅해 갔을 때는 다음과 같이 같은 결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총 6개의 다트를 못 맞췄습니다. 그리고 기법을 바꿔서 엔트로피를 통해서 해 봤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해당 데이터셋에서는. 그리고 로그로스 분할 기준을 크리테리언을 로그로스로 했을 때도 다음과 같이 동일한 6개의 다트에서 잘 못 맞췄습니다. 이는 우리가 만든 가상의 데이터셋이 매우 명확하게 분리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리테리언을 바꾼다 하더라도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클래스 불균형이 있는 임밸런스한 그런 데이터셋이었다고 하면 지니와 엔트로피에서 결과가 미미하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니를 썼을 때 더 좋을 수도 있고 엔트로피를 썼을 때 더 좋은 문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의
크리테리안으로 주로 사용되는 지표는 진위나 엔트로피를 주로 사용합니다. 로그로스를 얘는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를 분할해 갈 때, 보팅을 할 때 결국에는 총괄적으로는 평균을 해버리는 방식으로서 로그로스 같은 경우에는 0과 1 끝점에서의 확률까지 나올 수 있을 때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어서 로그로스를 못 쓰는 건 아니지만 진위와 엔트로피를 주로 활용합니다. 이제 실습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QWizard을 상속받아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 앱을 다음과 같이 클래스 정의하였습니다. 언더바이 init 메서드를 정의하고 init 윈도우에서는 다음과 같이 피겨와 캔버스를 정의하고 트레인하고 테스트 플러스를 한 후 레이아웃에 캔버스를 삽입해 윈도우에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인에 쓰는 make classification으로 200개 샘플을 피처 4개가 가진 4개 중에 2개만 의미 있는 피처로 만들어서 X와 Y를 200개 샘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은 7대3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는 진위로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티메이터는 100개로 하고 피팅해서 트레인을 스윙합니다. 그 왼쪽에는 X 테스트를 시각화하고 오른쪽에는 테스트 셋의 결과가 예측치 결과가 얼마나 잘 나왔는지 다음과 같이 테스트 플러스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을 하면 다음과 같이 결과가 나옵니다. 왼쪽에는 테스트 셋의 정답지, 그리고 오른쪽에는 예측한 것이 얼마나 잘 맞췄는지 보기 위해서 잘 맞힌 것은 그린으로, 틀린 것은 레드로 표기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